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하는 어린이집 연구소 김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경어템에서 전표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어템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어린이집 회계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입은 세입 처리한 후에 사용해야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취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은 통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수입에는 보육료, 그 밖에 보조금, 인건비 보조금, 그리고 필요경비 등등이 있어요. 만약에 피치 못할 상황으로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반드시 다음 날까지 어린이집 통장에 입금하신 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지출은 계좌 입금, 그 다음에 카드 등을 통하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서 소액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통장과 카드를 통해 지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출은 어린이집 예산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초과가 예상될 경우 추경이나 과목 전용 등을 한 후에 지출한다. 그러니까 꾸준히 예산 내에서 지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관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별 어린이집에서 처리해야 될 회계 업무를 알아보면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은 전표 입력을 하고요. 증빙 서류를 모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 월 회계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분기별로는 필요 경비를 정산하여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조금을 다 집계하여서 정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회계연도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인데요. 회계연도 이전에 예산을 세워서 제출하셔야 되고 회계연도 이후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어템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어템의 화면 구성은 여기 보면은 회계관리, 아동관리, 급여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실행하기 전에 앞서 항상 공지사항에 새로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회계관리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회계 현황, 예산관리, 전표관리, 월 회계보고, 정산결산, 경영분석, 회계 설정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살펴볼 것은 전표관리 탭입니다. 전표관리 탭은 계좌전표, 전표관리, 잔액비교, 월, 일괄 출력 등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왼쪽 부분은 어린이집 통장 내역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수정하실 수도 없고 건드려도 지워지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항목 단위로 이쪽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더 선택하고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230만 원은 보육료이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을 여기서 보육료라고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시고 이 뒤에는 이 보육료가 누구의 보육료인지를 설명을 달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68만 5천 원 이게 보육료예요. 그럼 계정 과목 2칸에서 더블 클릭. 정부 지원 보육료. 자, 여기 글씨를 올려놓으면 여기에 내용이 나오죠? 네, 한번 보시면 돼요. 더블 클릭. 그리고 이 보육료가 여기 2,000원 거다. 그러면 2,000원, 2,000원하고 또 다른 한 명이 더 있다. 1인, 2,000원 외 1인 혹은 이름을 다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전표 작성이 완료돼서 이 전표 관리 탭에서 나타나죠. 다시 계좌 전표에서 여기 월곶 식자재에서 87,000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거 한우 외에 다른 식자재를 샀다.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 극간식비죠.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제가 작성을 하고 여기서 엔터를 안 치고 위를 클릭하죠. 그러는 이유는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밑으로 계속 줄이 늘어나요. 그래서 바깥을 이렇게 클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고 저장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표 관리 탭에 다 나타나죠? 여기 75만 원 보육료네요. 그쵸? 그럼 보육료 더블 클릭. 그리고 이 뒤에 누구의 보육료인지를 적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보육료인지를 확인하시려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국민행복카드의 결제 현황에 여기 월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급일자를 통해서 누구의 보육료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이 조금 혼동이 되신다 하시는 분은 21년 보육사업 안내 부록의 18쪽을 보시면 됩니다. 찾아보시면 이렇게 뒤에 내역이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일 계정 항목은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완료했고요. 이제부터 볼 것은 계정 분할을 할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금호슈표는 4,500원을 지출했는데 그 영수증의 내역이 비닐이 2,000원, 두부는 2,500원이었어요. 그러면 비닐은 수용비고 두부는 극간식 재료비이기 때문에 이 영수증은 두 개로 나눠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5만 원의 이 필요경비 역시 하나, 둘, 셋, 네 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역시 계정 과목을 분할해야 되는데 네 개로 해야겠죠. 원에 따라서 세 개만 수납한다 하시는 경우에는 세 개로 분할을 해야 되고요. 원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000원은 금호슈퍼에 지출된 4,500원 중에 2,000원은 비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2,500원은 두부입니다. 자, 분할이 잘 됐죠? 만약에 분할을 잘못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빼기교를 누르고 확인. 자, 원상복귀 됐죠? 다시 분할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2,000원, 엔터. 자, 그리고 2,000원은 비닐이니까 수용비고요. 2,500원은 두부니까 급식간식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닐만 샀으니까 비닐 외에 다른 걸 더 샀으면 비닐 외 두부. 자, 잘 됐죠? 자, 이번에는 이 15만 원을 분할하겠어요. 행사비가 15,000원이고 특성화 비용이 4만 원. 계속 아래 항목 아래 항목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고 있어요. 6만 원. 엔터. 자, 분할이 다 잘 됐죠? 그러면은 이제 계정 과목을 넣어줄게요. 4만 원은 특성화, 6만 원은 현장학습, 특별활동.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항상 영수증 내역을 잘 보셔서 분류를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4대 보험 부분, 그러니까 국민건강이나 국민연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4대 보험금은 통합사회보험료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납부를 해요. 그래서 통장에는 단일 금액이 찍히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4개의 항목으로 구분해서 분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은 원장급여, 교직원급여, 법정부담금 3개로 나눠야 되고요. 고용은 교직원급여와 법정부담금으로
산재는 어린이집에서 전액 부담함으로 다 법정 부담금으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급여 대장을 참조하셔서 기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원천세하고 지방세를 또 역시 전표를 2개로 분할해야 되는데 원장급여와 교직원급여 그 2가지로 분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지금 4가지로 분류가 이미 돼 있죠?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세분화 하겠는데요. 국민연금에서 가상으로 5만 원은 원장님이 부담하신 거, 그리고 35만 원은 교직원이 부담한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급여에서 이미 공제돼서 지급이 된 거죠. 그래서 5만 원은 원장 급여, 35만 원은 교직원 급여, 43만 원은 법정 부담금. 자, 올려놓고 밑으로 가면 보입니다. 자, 잘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할하시면 되고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액 부담이기 때문에 그냥 법정 부담금. 네. 그리고 여기서 기간보험료는 기간보험료입니다. 예, 보통 현금으로 한 번에 나뉘지 않고 들어오죠. 그 밖에 지원금. 자, 여기까지 입력이 됐죠? 저장 누르겠습니다. 저는 하나씩 쓰고 저장하지만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누르셔도 괜찮겠죠? 자, 전표관리 탭으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뒤쪽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마우스 포인터를 이 선과 선 사이에 올려놓으셔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뒤쪽이 잘 보이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줄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표 입력이 다 끝나고 나서는 하나하나 이 항목을 비교하셔서 혹시나 잘못 입력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 2,000원하고 2,500원, 좀 전에 우리가 한 영수증을 분할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 입력된 것 같다, 수정해야겠다 싶으시면 2개를 선택하시고 전표 삭제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2가지가 이 계좌 전표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없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시 계좌 전표에 가서 다시 분할하셔서 입력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밖의 지원금과 같이 상위기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에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누리지원금이 있으면 그건 역시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정산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데요. 영수증은 컴퓨터를 이용하기보다는 핸드폰에 이 앱을 설치하셔서 그 앱 내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첨부하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한 게 다 옳게 입력이 됐다고 생각이 된다면 월 회계 보고 탭으로 갑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진 대로 월 회계 보고가 이루어지는데요. 회계 보고하기 전에 앞서서 전표 검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통장 잔고 확인. 운영비 통장과 현금 출납부는 일치해야 돼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누락된 전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전표 관리 탭에 가셔서 누락된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단계 예산 초과 집행 내역. 여기는 샘플 데이터라서 예산액이 입력이 안 되어 있지만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하면 집행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초과한 계정 과목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필수 집행 계정 내역. 이 왼쪽에 있는 과목들은 월마다 꼭 지출돼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출이 안 된 게 있다고 하면은 아마 계정 과목을 잘못 부여했기 때문이니까 다시 전표 관리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 경비나 특별활동비는 그 달에 들어온 수입이 모두 지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깜빡깜빡 빨강색이 깜빡거릴 거예요. 그리고 급식비 검증.
여기 원화가 몇 명인지, 그리고 교직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달에 보육일수를 쓰신 후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여기 1인당 지출된 급식비 단가가 나옵니다. 이 단가가 지자체별로 원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금액에 맞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시고 나서 검증 총괄표. 그래서 여기를 확인하신 후에 그래도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 이젠 해도 될 것 같다 싶으시면 그래도 다시 한번 경영 분석을 가셔서 현재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 검조에 이렇게 보셔서 누락된 게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모든 게 이제 다 잘 됐다 싶으시면 그때 월 회계보고 탭 클릭, 그리고 다시 여기 월 회계보고 클릭,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월 회계보고를 클릭.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하시면은 회계보고가 됩니다. 여기 샘플 데이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능적인 것은 여러분께서 매일 입력하시다 보면은 많이 향상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이 동영상 내용에서 언급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보육료 내역은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필요경비는 계정 과목을 분할하셔야 됩니다. 행사비, 특별활동비, 그리고 4대 보험은 보험별, 부담자별 계정 과목을 꼭 나눠주셔야 하고요. 원천세, 지방세 역시 원장 급여와 보육교직원 급여로 두 가지로 나눠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밀가루를 요리에 사용했을 때랑 그리고 급식에 사용됐을 때랑 서로 다르겠죠, 계정 과목이? 그리고 수시로 경영 분석 탭을 확인하셔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보고를 한 이후에 잘못된 전표를 발견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마감일이 14일인데 이 발견을 14일 이전에 했다. 그럴 경우에는 수정하셔서 다시 보고하시면 되고요. 마감일을 넘겼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달에 수정 전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회계보고가 완료된 전표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표 관리와 회계 보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신 모든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